네, 잘 들리시죠? 예.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와.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 전이죠, 바로. 네. 크리스마스 날 못 만날 것 같으니까 미리 인사드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해피 뉴 메리 이어.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했어요, 미리. 네. 네. 어쨌든 원주라는 곳이 멀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차가 막히는 듯 했는데 1시간 반이 안 걸려서 오더라고요, 여기까지. 네,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저를 불러주신 그룹장님이나 리더사님들 감사드리면서 너무 즐거운 날이더라고요. 이 솔핀 엔탑 그룹이 만들어진 지 1년이 되는 날이고, 그리고 송년회가 있는 날이에요. 와우. 제가 오늘 집에 못 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못 가기로 했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제 이름은 아마 여기 나올 거예요. 네,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죠? 네. 이름이 동그라미가 3개나 들어가 있죠? 네. 둥글둥글하게 살으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름은 철진이었어요. 철진. 출진. 간첩 이철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희 조부님께서, 할아버지께서 철진으로 살면 인생이 꼬인다. 그래서 이름을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가는 걸 바꿔라 하고 어릴 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과자가 됐어요. 네,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잘 보이시겠죠?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고 40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어요. 20대 때 꿈은 세상을 뒤집는 게 꿈이었고요. 그래서 테이데를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막걸리 먹고 학생운동하고 데모했던 것 같아요. 한 4년 정도 열심히 하니까 국가에서 훈장 줬어요. 잘했다고. 축하합니다. 훈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명수배자. 근데 지명수배 된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서 알려주기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당시에 현지 경찰관이셨습니다. 남대문 경찰서 정보과에서 35년을 근무하셨어요. 되게 분위기 좋았겠죠, 저희 집. 예. 그냥 아버지를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될까요? 잘 아시네요? 그리고 그냥 도망가면요, 예의 없는 거예요. 예의 없는 게 아니라 의리 없는 거예요. 저 혼자 도망가는 거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다 같이 도망가요. 소리를 이렇게 지르고 짭싸다 이렇게 소리치고 아버지를 짭싸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죠. 95년도에 지명수배 됐고요. 96년도에 총학생회장을 해요. 그래서 8월 달에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 기념 축제를 합니다. 연세대학교라는 곳에서 했어요.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근데 당시에는 좀 어두웠던 시절이었죠. 사람들이 모이면 불법이었어요. 모이면 불법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대한민국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언론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만 알아요.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1980년에 5월 8일 날 그 전라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생겼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농성을 하다가 경찰이 이제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강제로 진압을 하면서 저희도 건물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게 돼요. 일주일 정도 농성을 하다가 이제 검거가 됩니다.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면서 검거가 돼요.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잡을 때 왜 때리나 몰라요. 근데 너무 많이 맞아서 머리가 한 대여섯 군데 터진 것 같아요. 손가락도 2개 부러지고 갈비뼈도 부러지고 걷지도 못하게. 그렇게 잘글잘글 맞았는데 제가 이 사람을 하면서요, 저를 그렇게 잘글잘글 때린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 이름 성은 나시고 이름 아모예요. 아모가 영어로 뭐죠? 패스워드죠. 그래서 이분이 잘 패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짝새 출신이신데 현재 에라컴시의 크라운장이세요. UNI 초이스 그룹의 그룹장이세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의 강력계 형사 출신이세요. 제가 이제 대전에 후원 갔을 때 골드라는 직급시절이 오래전이죠. 후원 가서 저녁에 그룹장이랑 소주 한잔을 하는데 물어보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오셨고 그다음 어떻게 만나셨어요? 쭉 말씀드렸어요.
90년 8월달에 연대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수독!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건물에서 잡혔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종합관에서 잡혔는데요. 그랬더니 완샷!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잡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저 잡음이 1계급 특징이었는데 어쨌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세요. 이분이. 왜 도와주는지 아세요? 예. 때렸으니까. 그냥 잡았으면 제가 억울한 마음이 없죠. 때렸으니까. 그래서 잡혀서 까만색 천으로 눈이 가려지고 새까만 찝차에 썬팅이 완전히 까맣게 된 찝차에 실려갖고 어딘가 갑니다. 거기가 어디게요? 남산. 여러분 말씀하신 거예요. 대공분실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서 이제 조사를 받아요. 거기 가면은 죽거나 살거나 하는 거거든요. 저는 살아나왔어요. 와, 축하합니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 시작돼요. 서울구치소 가서 0.75평이나 되는 엄청난 원룸에서 저를 혼자 방을 쓰게 해주더라고요. 0.75평이면 얼마나 갈까요? 사이즈가? 7판만 해요. 방이. 괜찮죠? 예. 혼자 들어가서 살면 딱 맞아요. 월세도 안 내요. 밥도 줘요. 여기서 재판받고 공주교소를 일하면서 원룸 생활을 짧은 시간 3년을 해요. 와. 그래서 나 갔다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갖고 산에 들어가서 또 아미타불 하면서 또 3년 살았어요. 다람쥐랑 청송모랑 같이 놀면서 살았어요. 저는 종교가 카톨릭이에요. 세례명 베드로고. 사람 꼴보기 싫으면 산에 가야죠. 그래서 암자에 들어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지냈어요. 산생활 3년이 제 생각에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나와서 학교로 재입학하고 공부하자. 그래서 석사과정 진학하고 박사과정까지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미네소타 주립대학으로 이제 추천서를 써줘요. 가라고. 그때 제가 교수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유학 안 갈 겁니다. 이렇게. 뭐 할 건데? 장사할 건데요. 그랬어요. 그 무렵에 어머니가 이러셨거든요. 아들아, 지금 하는 공부 때려치우고 엄마랑 장사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아들내미가 박사과정하고 미국 유학이 딱 준비돼 있는데 야 그거 때려치우고 엄마랑 장사하자 이러신 분 계십니까? 그 말씀은 뭘 얘기하신 거냐면 집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가 어려우셨겠죠. 그럼 제가 제 고집을 부려야 될까요? 어머니 뜻을 따라야 될까요? 고집 부려야죠. 고집을 가야 그동안에 많이 부렸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뜻을 따랐어요. 그래서 하던 공부 다 때려치우고 장사를 시작한 게 30대에 총각내 야채 가게를 하게 된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네. 당시 언론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19평 정도 되는 조그만 가게예요. 동네 빵집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직원 9명 뒀어요. 9명. 와. 월세는 얼마 안 해요. 600만 원밖에 안 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강남에서 장사하려면 이 정도 해야 돼요. 월세 600, 직원 9명. 인건비 계산해보세요. 답이 안 나.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장사거든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매출을 극대화시킨대요. 하루에 1,200만 원, 1,300만 원씩 매출 나요. 와. 괜찮죠? 예.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10대 팔면 1,000만 원이에요. 네. 1,500원짜리 콩나물을 몇 봉지를 팔아야 될까요? 답이 없습니다. 계산이 안 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30대 꿈은 학교를 만드는 꿈이었습니다. 이런 거 안 배우면 이거 뭔지 아세요? 시그마 루트. 지금 막 루트.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사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 기억나시죠? 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거 배울 때 수학을 포기하잖아요. 걱정 마세요. 여기 3분의 2가 수포자예요. 통계예요, 대한민국에. 시그마 루트 이거 잘 봐주세요. 제가 지금 지울 거예요, 이거. 왜냐고요? 지금 보신 게 인생의 마지막으로 보는 걸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요. 살면서 안 써먹어요. 근데 그걸 배워서 그 점수로 시험을 봐갖고 그 점수로 인생의 방향을 정해요. 그 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 배운 대안학교 만들려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퇴직하신 아버지가 2006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들아, 같이 통신사업 할래? 네? 무슨 통신사업? 통신사 어디 가실 건데요? 그랬더니 듣보잡 통신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SK, KT, LG도 아니고 NRC 커뮤니래요. 처음 듣는 통신사잖아요. 어디다 물어봐요? 네이노. 네이버. 그렇죠. 녹색 창에다 딱 쳐봤어요. 뭐라고 나올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희 아버지 좀 구출해주세요. 저희 누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글도 막 나와요. 심장이 쿵 떨어지더라고요.
집이 어려운 것 같은데 아버지가 이상한 데 빠진 것 같아요.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건들지 마십시오. 네. 이러면 내가 접는 놈이죠. 그죠? 아버지를 구출하자. 아버지 구출 프로젝트를 가동하자. 이야. 아버지랑 논쟁하고 싸워서는 서로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았어요. 이 회사를 없애버리자. 여러분 NRC 없어지면 사업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 국가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단계 산업 없애는 건 아주 쉽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이 시절에 네이버 뒤져서 나오는 NRC 관련 글, 안티카페랑 안티사이트에 나오는 글에요. 80%는 저작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와우. 제가 글 쓰고 제가 댓글 달아요. 아이디만 많이 갖고 쓴 데거든요. 이때 저 뒤에 계신 리더사님 다 기억하시는데 진짜 안티 때문에 집에 엄청 많이 갔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 괜찮네. 당신은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센터에 와서 괜찮다고 하고 집에 가서 네이버에 쳐봐요. 그럼 제가 쓴 글을 만나게 되면서 연락을 안 받아요.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만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빨리 그만둬서 지금 사업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감사합니다. 박수 칠 건 아닙니다. 이거. 나름 잘했죠? 제가 그래서 다이아몬드한테 오래 걸려서 벌 받았어요. 이걸 해갖고 벌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걸 양심선언을 했어요. 제가 이때는 못하고 사업을 2008년 7월에 제가 시작하는데 이때는 못해요. 센터에 갔더니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어떤 놈 새끼가 안티 만들어갖고 배나리 시베리아 허스키 같은 놈 막 이렇게 얘기 막 하는데 제가 썼는데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결과로 말하자 해서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양심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에라컴의 창립자 이세원 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드림투어 가고 숟가락으로 뚜드겨 맞았어요. 마음껏 저걸 뚜드겨 맞았어요. 2008년 7월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십니다. 아들아,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온천 가는데 같이 갈래? 여러분 온천 가자는데 안 간 이유가 있어요? 의심해요? 왜 온천을 가자 그럴까 이 사람들이? 가족이 가자는데? 의심이 없었죠. 네 갑니다. 따라갔어요. 1박 2일이다? 네 가죠. 그게 BTS의 사장이었어요. 현명하게 사업해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만약에 아버지가 세미나 들어가자 해서 갔을까요? 절대 안 갑니다. 거짓말로 모시고 오시면 오늘 혹시 온천 가자고 해서 모시고 있는 계세요? 온천 나고. 근데 만약 온천 가자고 했다 모시고 왔다 해도 여러분한테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온천을 가자고 했지 온천을 하자고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온천 하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온천 온 거예요 그냥. 이게 되셨죠? 저도 근데 1박 2일 세미나를 딱 듣고 나서 결론 딱 내려요. 야채 가게를 빨리 정리하자. 와우. 정리하자. 때려치자. 한 달에 한 1,500, 2,000만 원씩 번 것 같아요 수수입으로. 근데 그거를 정리해야 돼요. 그럼 제가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봤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불을 살짝 꺼주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중간중간에 켜주셔도 되고요. 보시면 첫 시간부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주력 통신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NR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저희 주력 사업이 통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희 주력 사업이 아까 전시한 강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먹으면은요 암이 없어지는 기적의 비타민. 바르면은 주름이 없어져 버려요. 잘못 바르면 지문도 없어져요. 그 정도의 기적의 화장품, 막 정수기 비대 이런 거면요 아무리 기능성이 좋아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정책과 밀접할까요? 별로 연관성이 없어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대한민국의 건강식품 트렌드라가 있는 게 있죠. 트렌드. 언제는 국장 가시오버피가 막 떴다가 언제는 스피루리나가 떴다가 막 오메가3가 떴다가 이거는 트렌드일 뿐이지 정책의 방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가는 방향이 저는 1박 2일 동안 딱 강의를 듣고 나니까 대한민국의 정책과 일치한다는 걸 알았어요. 정책과 일치하는 비즈니스 영역은 돈을 벌까요? 별로 그래서 주변에 정책으로 돈 버는 사람들 못 보셨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부동산이 좀 있어요. 여러분 다 저 정도 다 있지 않나요? 안산 땅 10,000평 있습니다. 와. 괜찮죠? 예. 산 땅은 없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계시는데 안 샀다고요. 여러분들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는 국가가 지정해서 부동산을 소유하시면 돈을 벌까요? 무조건 버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는 그 영역이에요. 특히나 저희 주력 아이템이 바로 그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통신정책을 이해하는 핵심은요.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여기? 네,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 열고 들어올 때 그냥 어서 오십시오 했을까요? 막았을까요? 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초창기예요. 90년대 초반에 제가 이때를 잘 기억하는 거 이때 데모할 때거든요. 쌀 수입 개방 반대 데모, 통신시장 개방 반대 데모를 엄청 했어요. 명동시장 가서 명동시장이 아니라 명동 성당 가서 일주일 단식 농성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미국의 통신사가 들어오겠다고 문 열어라 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막아놓고 일단 개방 못합니다 지금 해놓고 부랴부랴 통신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011, 016, 017, 018, 019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그때 진짜 공짜폰을 나눠주면서 모든 국민들이 거의 다가 대한민국 통신사에 가입이 다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오픈했어요. 얘네들이 들어와서 가입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요 그림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WTO라는 체제를 통해서 들어왔었고요. 지금 FTA라는 체제를 통해서 국가 간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압력이 들어왔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시죠 지금? 트럼프. 네, 도널드 트럼프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미 FTA가 재협상이 됐어요. 통신 분야를 보시면 제가 뒤에서 보여줄 텐데 기가 막히게 납니다. 여보세요? 통신 시장이 40%까지 개방돼 불구하고 아예 국가 기간 통신망을 걸고 KT의 경영권을 누리고 있다 이러면서 나와요. 한미 FTA는 통신시장 개발에 전주곡이 있다 이러면서 나옵니다. 글로벌 통신사 시장에 밀물처럼 밀려 들어온 기사가 날짜를 보세요. 2007년 기사입니다.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죠. 경상북도 구미에는 없습니다.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강남에 가시면 만날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주요 통신업체 외국인 지분율이라는 거예요. 이 막대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요. 통신사 주식의 외국인에서 소유한 주식 지분율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방어 정책을 써서 직접적으로 통신사를 만들어서 가입자를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통신사의 주식을 사들입니다. SK텔레콤 주식의 49%는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거예요. 직접 가입자를 출해서 돈 벌어가는 게 아니라 배당 수익을 영업이익에서 떼가는 거예요. 바로. 절반은 어디로 나간다는 거예요? 외국으로.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명분이에요. 돈 버는 방법이 이 세상에 NR 커뮤니케이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그런데 NR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돈을 버시려면 명분과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치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 통신시장 경쟁력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입자 유치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가세요 각자. 그것만으로도 이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일단 강남에 미국의 1등 통신사인 버라이즌이 매장을 차렸습니다. 강남역에. 대치동에도 매장 차렸고요. 한남동에도 매장을 차렸어요. 처음 보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침투가 100% 허용이 됐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왜 49%였냐면 49% 이상을 소유하잖아요.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거기까지밖에 소유 못합니다라고 막아놨던 거예요. 근데 이 지분 한도가 철폐돼 버렸어요. 그 말은 앞으로 SK텔레콤 주식의 50% 60%를 외국인이 소유한다. SK텔레콤 어느 나라 회사가 될까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앞에 바로 닥쳐있는 글로벌 통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총칼 안 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우리는 그거 방어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통신 정책은 이렇게 흘러왔고요. 이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저는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네, 우리 박근혜 누나 대통령이었죠? 그 저는요? MB. 이거는 메가바이트 약자가 아닙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 전이 누구예요? 노무현 대통령이고, 그 전이 DJ 대통령이고, 그 전이 YS였죠. 대한민국 통신정책은요, YS 정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시장 개방 압력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기는 여당 출신 대통령이죠. DJ 노무현은 야당 출신이죠. 둘은요 또 여당 출신이죠. 또 야당이네요. 여야가 바뀌었네요. 여야가 바뀌면 대한민국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야가 바뀌었는데도 안 변하는 정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국방정책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계시게 바로 통신정책입니다. 통신정책이 이때 만들어진 정책이요. 이 둘은 힘이 없었어요.
시행을 못해요. 대한민국 최초의 야당 대통령이잖아요. 힘이 없었죠. 이명박 정부에서 알뜰폰을 법을 통과시켜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는 단통법을 통과시켜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하고 있냐면 단말기 완전 작업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놓은 로드맵을요, 지금 역대 정권이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통신정책이 중요한 정책일까요? 아주 중요한 정책일까요? 아주 중요해요. 여야를 초월해서 진행되는 정책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이 정도 읽을 수 있어야죠, 우리. 기승전결. 쟁겔이요? 정결. 이승전 이제 어디로 이번 정부에서 하는 거는 완전 자급제고 자급제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했어요. 자급제 확대 정책과 자급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서 법으로 강제하는 두 가지 후책 전략을 썼어요. 그런데 법으로 만드는 건요, 기득권이 막았어요. 기존의 통신 유통의 기득권이 법사위에 아예 상정 못하게 야당과 여당한테 돈을 매겨갖고요, 막아버렸어요. 근데 시장에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은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어서 있어요. 여기에 삼성전자, LG전자가 뛰어들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이미 자급제 트렌드고요. 시장은 알뜰폰과 중고폰 시장이 커지면서요, 자급제 시장이 탄력을 확 받아갔고요. 지금 몇 프로 정도 됐을까요? 정부 예측은 작년도에 10%였어요. 근데 작년도에 20%를 달성해버렸어요. 자급제가 2배를 달성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발빠르게 성장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하면 이렇게 나와요. 소비자 2명 중 1명은 자급제를 도입해야 된다. 아, 이거 소비자 얘기니까. 그래서 전문가 집단한테 물어봅니다. 경제학자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3분의 2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사업을 진짜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내 가족과 친구들 괴롭히다가 집에 가시더라고요. 이거 딱 듣고요, 친구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너 자급제가 뭔지 아냐? 그 뭔데 무식한 거. 막 설명하죠. 그럼 들을까요, 친구가? 네가 언제부터 통신 전문가였다고 막 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사람 처음 만났을 때요, 010으로 번호가 통합된대요. 야, 010 번호 빨갛게 써드려야 됩니다. 010. 불 안 켜주셔도 돼요. 010 통합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듣고요,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010 통합된대.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네 생각이지 마. 나 011 계속 쓸 거야. 나 017 계속 쓸 거야. 어디가 이상한 얘기 듣고 가고, 야, 어떻게 그걸 강제로 바꾸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친구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010은 번호가 상스러워서 절대 안 쓴대요, 사람. 왜 상스러워 보일까요? 불스럽네. 불사파. 불사파. 이게 옛날 영화 넘버3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석규, 송강호 나오는. 거기 조직폭력배 이름이 불사파예요. 불사파의 마크가 이거였어요. 남자들의 의리. 이게 남자들 거잖아, 이게. 이해 되셨죠, 이제? 예. 이제 010 쓰기 싫으시죠? 안 쓰실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정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책이라는 것을 봤을 때 뭘로 판단하느냐면요, 내 정서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책으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정책은 내 정서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책은 그냥 딱 띄워놓고 정책으로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거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정책으로 주변에 돈 버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통신 정책은 여러분 정서로 보지 마시고 정책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치권 얘기예요. 가장 먼저 단말기 완전작업제법을 시동을 건 당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에요. 두 번째는요,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입니다. 세 번째는요, 안철수라는 분이 계셨던 민주당에서 했어요. 여야가 다 하재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여야가 이렇게 함께 하자는 거 보신 분 최초입니다. 이거 법안이 상정되면 통과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100%예요. 그래서 아예 법사위에 저 법안이 상정되는 걸 막아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야당 여당 의원들한테 돈 매겨갖고. 그들이 누군지를 일단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지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장관이었는데, 이분이 임기 말판에 끝나기 전에 단말기 완전차 도입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데모했어요.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2017년 9월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단말기 완전을 발의했고요. 요 맨 밑에 있는 것만 읽으시면 돼요. 2019년 올해죠. 3월 달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 판매량의 20% 이상은 자급제로, 5G 폰은 자급제로만 하겠다라고 삼성이 발표했다가 철회했어요. 이만큼 대기업은요, 자급제 시장이 커질 걸 예측을 한 거예요. 삼성이 이렇게 하겠대요. 얘네들이 그냥 이재용 회장님이, 이재용 부회장인가 지금? 부회장. 이재용이란 분이 야 우리 자급제 하자 이렇게 하면 할까요? 아, 그 기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시스템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비교 분석을 다 끝내는 거예요. 시장을. 그걸 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왜 5G로 안 했을까요? 자급제 철회했을까요? 기대. 여기 혹시 5G 폰 쓰시는 분? S10 5G. 5G 몇 번 떠요? 아, 진짜. 아마 3년쯤 지나면 좀 뜰 거예요. 3년쯤 지나면. 그 말은 뭐냐? 4G로 LTE로 쓰는 거예요, 지금도. 5G로, 여러분 5G 빠르니까 좋을 것 같죠? 예. 그럼 2시간짜리 영화를 5G로 보면 2분 만에 볼 수 있어요? 2시간짜리 영화는 2시간 동안 봐야 돼요. 예. 그렇지. 말이 빨리 간다며요? 친구랑 10분 대화하고 2초 대화하면 다 알아들어요? 우리 일상생활과는 별로 연관이 없네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5G는요, 이 사물인터넷 시대의 얘기예요. 수많은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때 트래픽이 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G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핸드폰 쓰는 데는 아무 데 없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5G 폰으로 자급제 출시를 만약 이때 했으면 자급제 시장이 망가졌을 거예요. 욕을 바가지로 먹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삼성전자가 유보해버린 거예요. 그런 판단은 빠르죠. 자, 갤럭시 S9부터 자급제로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때 재밌는 건 기사가 이런 게 떴어요. 자급제, 갤럭시 S9 단말기가요, 자급제로만 일주일 동안 10만 대가 팔렸대요. 여기 나오죠. 일주일 기록. 10만 대. 이 사람들은요, SK, KT, LG 대리점이나 판매점 가서 단말기 안 샀습니다. 하이마트, 전자랜드, 11번가 옵션, G마켓 같은 데서 자기가 단말기 골라 샀어요. 개통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자기. 인터넷 뒤져서요, 싼 유심을 파는 데를 찾아서 자기가 개통해서 꽂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엔텔레콤 사업자들 블로그나 SNS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미리 했으면, 좀 미리 했으면 이 10만 명이 엔텔레콤 가입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 느낌이 안 오시더라고요. 10만 명이 내 소비자가 된다는 게 10만 명이 뭐 10만 원씩 버나?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A라인 5만 명, B라인 5만 명이 생기는 거예요, 소비자가. 아, 끝났다. 인생 역전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이해되시죠? 실제로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요, 자급제로 사서 알뜰폰 유심을 꽂아 쓴 게 제일 싸다라고 삼성전자가 이동통신사에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시장의 흐름이 이래요. 가만히 보세요. 공시지원금이 바로 보조금 받는 거고요. 25% 요금 할인이라는 게 선택약정이에요. 이 앞에 두 개는요, 대리점 판매점을 개통하는 방법. 이 뒤에 두 개는요, 자급제 유통 채널을 개통 방법이에요. 위에 있는 이 보라색 부분이 뭐냐면 고객이 납부하는 돈이고요. 밑에 있는 노란색이 할인받는 겁니다. 공시지원금 얼마 받아요? 보조금입니다. 이게 15만 5,200원 받아요. 여기는요, 선택약정을 하니까 약 40만 원 할인되네요. 소비자는 어떤 걸 했을까요? 40만 원. 선택약정. 선택약정을 99%가 선택약정을 선택합니다. 할인이 크니까. 이게 근데 저희한테는 빙고입니다. 개통을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번호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수선번호 그대로 통신사를 바꿔서 올 수 있는 거. 아는 지인이 새로운 단말기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약정으로 가서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선택약정을 하신 분들은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번호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 번호 그대로, 단말기 그대로 엔텔레콤 유심보다 쓸 수 있다고요. 위약금이 발생하겠죠.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은 이 금액을 3달이건 6개월이건 넘어올 때 다 뱉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선택약정은요, 달달이 할인받은 금액만 뱉어내면 돼요. 근데 한 달에 10,000원씩 할인받았다. 3달 만에 넘어오면 얼마가 위약금 나올까요? 3만 원. 3만 원. 3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술 한 번 안 먹으면 되잖아요. 술 한 번 사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선택약정이 되게 유리한 거예요, 저희한테는. 시장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이 두 개, 뒤에 두 개는 볼까요? 자급제로 보니까 이쪽은 할부이자도 면제네요.
이때는 무이자 할부를 해줬어요. 그럼 새로운 단말기가 나올 때마다 자급제 유통 채널에서는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을 겁니다. 똑같이 선택약정 할인되고요. 캐시백을 10만 원에 주네요. 근데 여기는요, 전자랜드에서 롯데카드로 구매를 하잖아요, 단말기를. 그러면요, 캐시백 10만 원을 넘어서 제휴카드 캐시백으로 36만 원을 줘요. 와. 요 네 개를 다 더해보시면 얼마 금액이 나오냐면 약 9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이 단말기 가격이 95만 7천 원이에요. 할인이 90만 원이 넘어요. 어느 쪽이 공짜 같아 보이십니까? 이해되셨죠? 네. 이거를 LR 사업자들만 몰라요. 밖에 똑똑한 소비자들은 알아요. 그래서 자급제 채널이, 자급제 구매하는 패턴이 늘어나면서 자급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인데 휴대전화는 꼭 이동통신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고정관념을 한번 깨볼게요. 그럼 자급제로 유통되는 단말기의 종류가 많아야 되겠죠? 아까 전 시간에도 갤럭시 폴드 자급제 출시 얘기했는데 갤럭시 S9부터요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모델들은요 자급제로 동시에 나옵니다. 동시에 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샤오미 파이 같은 외산 모델들도 자급제로 다 하고 있고요. 샤오미는요 우리나라의 AS센터가 홍대 입구에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를 거치면 샤오미가 전국에 160군데 AS센터를 구축해버렸습니다. 그럼 샤오미가 망하려고 들어왔을까요? 대한민국 자급제 시장이 돈이 되겠거니 해서 들어온 거예요.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 알려고. 이해되셨죠? 네. 샤오미 폰은 안 좋나요? 제가 지금 샤오미 폰 하나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 5년이 넘었어요. 고장이 안 나요. 5년이 넘었는데 고장이 안 나요. 여러분들 100만원짜리 뭐 150만원짜리 폰 쓰시면은 어떻게 좀 어깨에 뽕이 좀 들어가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세요? 여러분 150만원짜리 쓰시나 그거가 같은 스펙이면요 샤오미 걸로는요 40만원 30만원이면 쓸 수 있어요. 그거 쓰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하시는 거 뻔하잖아요. 유튜브 보거나 카톡 하겠을 거 아니에요. 예. 유튜브나 카톡은요 150만원짜리도 잘 되지만 3, 40만원짜리도 더 잘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걸 걷어내셔야 돼요. 우리가 소비해서 그런 걸 걷어내셔야 돼요. 자, 안타까운 사실이죠. 현재 LG전자는요 핸드폰 생산 라인을 대한민국에서 철수해버렸어요. 전체가 다 베트남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시그니처 에디션한 모델 300대를 만들어갖고 자급제로만 공급을 했는데 가격을 200만원을 붙였어요. 여러분 저거 200만원 사실래요 이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한 대도 안 팔렸어요. 그래서 철수해갖고 베트남으로 나갔어요. 이해되셨죠? 마케팅을 잘해야 돼. 200만원짜리를 이런 걸 누가 200만원 주고 사요? 현재 S10 시리즈가 나오면서요 S11도 나오기 시작했죠? 미국에서는 갤럭시 노트를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대요. 1+1. 미국에 지인 있으면요 하나 가격 보내고 하나 달라고 그러세요. 그 딜리버리 차지 그 뭐라 그러죠? 택배비만 내시면 됩니다. 대박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걸 못할까요? 저 한 대를 공짜로 줄 수 있는 가격만큼을 대리점 판매점에 리베이트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한테 줘야 될 혜택이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거 상담원 판매점에서 구매는 인터넷으로. 보세요. 휴대폰은 딴 데서 사면서 왜 상담원 판매점에서 하냐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났어요. 주겠어요. 이런 기사죠. 하나만 예측해 보시면 됩니다.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폰 좀 만져보고 이 기능은 뭐고요. 가격은 어떻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돌아 나오면서 이제 스마트폰을 검색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봤던 거 아니에요? 네. 젊은 사람들이 신발 사러 가도 나이키 매장 가서 보고 찍어갖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사고 이랬잖아요. 네. 그 똑같이 생긴 거예요, 여기도. 자, 이렇게 구매하는 패턴이 사라질까요? 엄청 커질까요? 이것만 예측하시면 돼요. 커져요. 엄청 커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그러면 점점 대리점 판매점에서 개통하는 건수가 줄어들겠죠. 자, 통신정보 원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40%가 마케팅 비용이래요. 실제로 90만원짜리 스마트폰에 보조금을 보면 이렇게 구성됩니다. 제조사에서 16만원 주고요. 통신사가 본사, 지역본부, 지사, 대리점 해갖고 58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딱 책정을 해요. 그럼 이런 거 개통하러 가면요. 저 3,000원짜리 요금제 쓸 테니까 공짜로 주세요 하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꺼져 그렇지 꺼져. 예. 정신 차리세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고객님 양심이 있으셔야죠 그럴 거예요. 그죠? 최소한 고객님 5만원 이상 요금제로 약정해 주셔야죠. 14개월은. 그래서 5만 5천원짜리 요금제로 약정해 갖고요.
부가세 합쳐갖고 총 납부하는 금액이 145만 2천 원이에요. 이 돈을 통신사 재무제표에 한번 적어놓을게요. 고객이 내가 납부한 돈은요, 10%는 통신사가 이득으로 갖고 갑니다. 그리고 50%는 고정, 회사가 유지되기 위한 고정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요건 뭘까요? 몇 프로죠? 40%죠. 요 금액을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뭐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아, 보조만. 이놈이 이놈 같죠? 예. 소리가 안 나오네요. 소리 좀 한번 체크해주세요. 이게 바로 보조금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보조금을 줄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단말 가격이 떨어지고 요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현재 이미 진행형이에요. 보조금을 축소하니까 자금제 시장이 커지고 있대요. 자금제가 경쟁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트폰 시장과 자금제 시장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NRC 사업자들이 20년 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이제서야 되거든요. 이제서. 여러분들은 못 받으신 거예요. 20년 전에 그거 내년에 된다고 해서 시작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20년 전에 내년이면 된다 이래서 막 사업 시작했는데 19년이 지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계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뒤 리더 사이드 대단하신 분들. 여러분들 진짜 못 받으신 거고요. 지금 시작하신 분들. 단말기 자금빚제 비율이 높아지면 폰가격 20% 이상이 무조건 떨어진답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만 이렇게 지금 난리 버거지를 칠까요? 좌파 정부니까 이러는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전 세계가 트렌드라는 거. 전 세계가. 미국은요 2012년도 1월 1일자로 단말기 약정 보조금 다 폐지해버렸습니다. 유럽은 이미 2012년 13년부터 유럽뿐이 아니죠. 중국, 인도, 유럽 등에서는 이미 이동식 약정과 보조금 지급이 거의 사라졌고요. 선불요금제가 시장의 주류로 자리를 잡았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지금 저는 여러분한테 내일 신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일 뉴스. 우리나라에서 약정 보조금 줄어들면 어떤 시장이 열릴 것 같아요? 선불 시장. 예, 이게 열린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장 경쟁력이 있거든요. 자, 자금제 시장이 세계적으로 추세래요. 전 세계 현재 약 65%, 70%가 자금제를 쓰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70%. 저희는 몇 프로라고? 20%. 저희가 몇 %까지 커질 것 같아요? 시장이? 제 생각에 60%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번 불 붙으면 확 터버리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60%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지금 20% 시장인데요. 40% 남아있죠. 20% 시장에서 돈 많이 번 사람보다 2배를 벌 수 있는 시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중고폰이 되니까 30년 통시장이 바뀐대요. 이 말은 뭐냐면요. 중고폰 시장도 양성화시키고 그리고 정부가 개입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중고폰 가격을 정부가 공시하겠다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핸드폰 단말기를 있는데요. 여러분이 내 단말기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단말기를. 업자한테. 그러면 왠지 내 단말기에서는 기스가 하나라도 덜 보이고 싶죠. 내 거 왠지 깨끗해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야지 10,000원이라도 더 받을 거 아니에요. 입장 그대로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업자예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기스는 하나는 더 찾고 싶죠. 중고차. 그래야지 10,000원이 더 깎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어디인가에서는 가격을 우리가 시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세를 공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국내 휴대폰 가격을 2018년도, 작년도 5월부터 또 공시해버렸어요. 국가가. 이런 거예요. 새로운 모델의 단말기가 우리나라에 나왔으면요. 우리나라에서는 140만 원이래요. 그렇구나. 이렇게 쓰시죠, 우리. 다른 나라에서 그게 얼마에 팔는지가 궁금하지 않으셨겠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제일 싸게 사는 거라면 행복하시겠죠? 근데 반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사이트에서 휴대폰 가격 비교 코너를 만들어 갔고요. 출시되는 단말기별로 전 세계 가격 비교를 싹 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J3라는 모델을 했어요. 근데 왜 제 S 시리즈를 찾는데 S 시리즈 안 나와요? 갤럭시가 S 시리즈, A 시리즈, J 시리즈를 만들었는데요. 총 생산량의 70%가 J 시리즈, A 시리즈예요. S 시리즈는요 어느 나라에서 팔리냐면 우리나라에서 팔려요. 다른 나라 사람은 안 써요. 그거 비싸다고. 그래서 J 시리즈밖에 안 돼요. J3가요 한국에서는 얼마래요? 24만 원인데 여기 밑에 보면 벨기에 가니까 12만 원 임산에 12만이요. 반값이네요.
Q7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LG 거예요. 한국에선 41만 원인데 여기 어디요? 네덜란드에 가니까 25만 원이네요. G7 싱크라는 모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약 90만 원인데요. 독일에 가니까 5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위에 우리나라가 비싸게 파는 나라들 있죠. 이탈리아, 캐나다.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때 저도 그때 방통위에다 막 그 민원 접수하고 했는데 이 가격 비교가 잘못됐다. 환율과 그 가격은 그 단말기가 판매될 당시의 환율을 찾아서 그거를 동시에 비교해야 된다. 지금의 환율을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재조정을 요청했어요. 방통위 관계자들이 엄청 짜증날 거 아니에요. 일이 많아지니까. 근데 계속 민원 제기하니까 해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지 마시죠. 대한민국 1등 했어요. 1등. 와.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싸. 그렇게 비교해버리면.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게 팔고 있대요. 우리가 제일 비싸게 사고 있대요. 행복하시죠? 비싸게 사서. 네. 애국하는 것 같으시죠? 네. 우리가 삼성을 치워. 그래서 좀 이거를 하는 이유가 제조사를 너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등치지 마. 장사용으로 눈탱이 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막 거품 씌워서 팔아먹지 말아라.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똑똑해집시다. 자, 이거 보세요. 휴대전화 유통점 단말기 완전체납 도입에 반대해서 데모했어요. SK텔레콤의 대리점협회가 최초로 만들어졌고요. 판매점협회는 17일 18일 SK텔레콤 가입을 거부해버립니다. 개통 거부를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유영민 장관이 단말기 완전체 도입합시다 하니까 데모한 거예요. 여기에 관계된 종사 인원이 약 4만 명 됩니다. 4만 명. 많죠? 4만 명이 실업자가 될 확률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끔찍하죠? 자, 4만 명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5천만 명은 호갱이 되어야 할까요? 예. 호갱 아세요? 호갱? 거기. 호구 고객이 돼야 됩니까? 거기. 이렇게 말하면 좀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되는 게 이렇게 가볼게요. 4만 명의 이익 때문에 대한민국 통신시장 경쟁력 만드는 걸 포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좀 명분이 더 되죠. 이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에요. 흐름. 근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한다. 내일부터 문 닫아 이렇게 못해요. 뭘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정책으로 한다는 거예요. 정책의 마지막 히든 카드가 이겁니다. 2심이에요. 2심. 이게 왜 도입되는지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2심은 전자심이라고 해서 일렉트로닉 심이 아니라 내장형 유심이라는 거예요. 인베디드 유심. 물리적인 유심이 없어요. 단말기 안에 만능 유심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통신사건으로 다칠 때는 만능 유심이 조그만 칩으로 들어가 있다. 실제로 이런 칩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제 2심이 도입된 나라들은요. 대통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나라니까 헷갈리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SK를 개통하고 싶다. 그 2심이 도입돼 있어요. 단말기가. 어떻게 할까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안 갑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 가서 SK 어플 다운받아서 그냥 개통해요. 내가. KT로 번호 이동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KT 대리점 판매점 안 가요. 와이파이가 되는 데서 KT 어플 다운받아서 내가 번호 이동해버려요. 이게 2심이에요. 이게요. 대한민국에 언제 도입되게 했었냐면 아이폰 10 시리즈 나올 때 원래 도입이 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걸 막았어요. 누가? 통신사가. 명분이 이거였어요. 유심 재고를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유심 재고가 엄청 많을 것 같지만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이면 솔직히 다 돼요. 그 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대신 뭐 어디부터 열었냐면요. 스마트워치라고 아세요 혹시? 네. 애플워치 기어, 갤럭시 기어. 최신 모델들은 유심 들어가는 구멍이 없어요. 제 파트너가 얼마 전에 소설이 개통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유심 구멍을 못 찾겠어요. 그 모델을 불러봐요. 근데 최신 모델이에요. 최신 모델은 유심이 안 들어가는데 2심이에요. 내가 알려줘. 이게요. 핸드폰으로 들어온다고요. 와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혹시 기존사업자들 내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개통을 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세요? 유심을? 사라고 했죠. 우편으로 보내세요? 퀵 서비스로? 거기 사라. 다이소 가서 사라고 그래요? 번거로우시죠? 2심이 도입되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앱을 깔아. 그냥 개통하세요. 뭘 다운받아서? 앱 다운. 엔텔레콤 어플이 뭐예요? 멤버십 멤버십 어플. 어플. 대한민국에서 2심을 최초로 지금 준비하는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네.
엔텔레콤이에요. 이미 저희 준비가 끝나 있어요. 그럼 이제 유심을 전달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어져요. 그럼 대리점 판매점은 어떻게 될 거냐? 점점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훅 빠져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잘 봐주세요. 그래서 싼지 찾다가 열받아서 내가 차린 똥값, 화끈한 가격, 쫄라 싼지 이건 다 이제 역사 속으로. 과거에 전자제품 대리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없어졌죠? 예. 삼성전자, 대우전자, 금성전자. 금성전자 아세요? 오, 막 20대신데 어떻게 아시죠? 아나무나쇼를 혹시 아세요? 이거 아시면 40대가 넘어가신 분이죠. 동네방네 이거 개인들이 하는 대리점이 있어요. 전자제품 예전에. 그러면 동네 그거 하나면요 유지였어요. 유지. 근데 지금 개인이 하는 전자제품 대리점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 이것도. 그렇게 사라지면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해외처럼 해외는요 마트 가서 그냥 단말기 사서 유심 꽂아 쓰는 거예요.